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대비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뭐 사회적으로 마약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 이면 이제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매매,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 대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검사,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그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실제 마약을 밀수, 투약, 매매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퇴치 운동 공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뒤 이를 양형해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거 향정 사건, 향정 사건이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향정 사건,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죠.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그냥 한번 봐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마,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게 향정 사건이었고 제가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벌금 정말 소액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보시면 매수, 그다음에 투약, 그다음에 소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위 태양이 지금 보면은 3개, 범죄 혐의도 3개 잡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최근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할 생각 하시기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시고 그 진행하신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지,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